오늘 여러분 준비된 특강이 깊이가 정말 예술이에요. 꼭 끝까지 보세요. 도움 진짜 많이 되실 거고, 와, 이런 거였어 하고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독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오늘 나를 이기는 심리학을 준비하면서 뭔가 좀 깨달음이 왔어요. 오늘 제가 2페이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내용을 이 책 아니면은 과연 어디서 배울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일단은 그 내용이 뭔지 알아도 이거를 책을 읽으면서밖에 배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모멘텀 속에서 이 내용을 픽업을 한 거지, 제가 뜬금포로 오늘 관련 내용을 이게 궁금한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저는 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좋아요. 정보 습득되죠. 근데 유튜브는 조각조각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쭉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장점이 있고 유튜브의 장점이 있는데, 책은 보통 유튜브 영상으로 따지면은 뭐 맥락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20분짜리 영상 100편은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일관되게 특정 구조 아래서 쭉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인사이트들을 접할 수 있어서 진짜 독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여러분 제가 준비된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진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나를 이기는 심리학은 진짜 무조건 읽어보세요.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은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작가님인데, 왜 그러냐, 진짜 책을 잘 쓰시면서, 그러니까 책을 잘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왜? 자료조사 이런 걸 도대체 어디서 찾아내신 거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를 이기는 심리학 쭉 읽으면서 접은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도대체 특강을 몇 강을 찍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접었어요. 적어도 한 2, 30강은 진짜 문제없이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은 우리는 이미 강인함의 힘에서 이 작가님이 책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강인함의 힘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꼭 읽어보세요.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진짜 믿고 읽으시면 되십니다. 왜냐면은 강인함의 힘 읽은 분들 후기가 나쁜 분들이 없어요. 진짜 다 좋습니다. 무조건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용이 여러분 진짜 이게 자기계발서로 분류된 책이거든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깊이가 진짜 예술이에요.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연결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이 고립되었다고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뭐 모빌리티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뭐 SNS도 발달했고, 통신도 발달해서 정말 연결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결과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잉과 풍요로 넘치는 사회를 살지만 불안이 극에 달해 있고 피해망상에 빠져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적 목표를 추구하며 내적 동기가 없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경쟁과 성공, 동기 관계를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비참함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다.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거나 경쟁심을 꺼뜨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책이 진짜 깊이 있는 책이에요. 많은 책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경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딱 단정적으로 말하는 책들이 많은데, 우리가 또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거나 경쟁심을 꺼뜨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책 제목대로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올바르게 이길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문화와 사고방식, 환경이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이기라고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시각을 잃었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신만의 내적 동기가 없으니까. 자신만의 철학이 없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당연히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다 돈 하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히 밝혀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정해야 된다.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성공이라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행복이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목표를 뭐라고 얘기하냐?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목표예요. 왜? 행복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무엇을 해서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왜냐면 행복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나는 마냥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구체적인 노력을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 못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잖아요. 의학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뭐 볼 수 있는 미디어도 많아졌고, 여행도 더 쉽게 갈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볼까요? 이건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우울증 증가 추세, 최근 30년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원래 우울증이었지만 진단을 안 받아서, 이때도 사실 원래 뭐 이만큼 되는 건데 여기에 포함 안 된 분들이 나중에 포함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요 2020년대만 보더라도 이미 늘고 있죠. 이건 이제 미국의 사례고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아요. 우울증 증가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합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고립이 굉장히 커요. 정서적 고립, 관계적 고립이 진짜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 줄어든 거, 그 다음에 음식 잘못 먹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행복은 여러분, 그냥 나는 어떤 상태로 이렇게 다이빙하고 싶습니다. 그런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실천해가면서 얻는 게 행복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행복을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은 얻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상태,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간순간 따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내 기준점을 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해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페이지는 이 페이지예요. 이게 진짜 예술이거든요. 수행 접근 목표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고들수록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수행 접근 목표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건 앞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서 책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또 친절하니까 이거 앞부분에서 또 따로 이렇게 캡처해온 건데, 진짜 책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수행 접근 목표는 여러분 뭐냐면은 타인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입증하거나 더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려는 목표. 쉽게 말하면은 어떤 학생이 있는데, 나 이번에 쟤보다 잘해서 반에서 1등 해야지, 10등 안에 들어야지, 이런 게 이제 수행 접근 목표예요. 2017년에 포르투갈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수행 접근 목표가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했지만, 사실 저는 이게 효과가 크다고 봐요. 1등하고 싶은 욕구는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일부 대학생에게만 해당됐다. 이게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맥락에 따라 달랐던 거예요. 후속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수행 목표가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요번에 더 나은 등수로 나아갈 거야,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뭔가를 더 해낼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야.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나쁜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적은 상황에서. 이거 진짜 여러분 수준 높은 글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효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연구에 따르면 단기간 저강도 압박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우리 이거 좀 열심히 해봅시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향상이 됩니다. 등급평가 후 해고 제도처럼 장기간 혹은 고강도 압박이 있을 때는 성과가 저하된다. 여기 레퍼런스 다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상여금으로 인해 도덕성의 기준이 바뀌어 옳고 그름 대신 자기 이익을 전략적으로 따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과를 중시하면은, 결과 중심으로 가면은 접근 체계와 회피 체계가 모두 활성화된다. 관련해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건 다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불확실성이나 압박 수준이 낮다면 회피 동기를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협한다고 보는 생존 모드, 편도체 모드죠. 어떤 체계가 작동할까?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악순환, 선순환이 진짜 무섭구나. 그게 그냥 인생의 진리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사실 그게 없어요. 세상은 모멘텀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거나 선순환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평범하다는 건 이 사이에 있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사실 평범하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혼자만 있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상호작용을 통하고 그다음에 세상에는 크건 작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평범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평범하다는 거는 이 둘 중에서 밸런스 게임을 해서 평범한 거는 악순환입니까? 선순환입니까? 선순환이죠. 평온한 거니까. 힘든 게 없는 거니까 선순환에 들어가야 되죠. 선순환에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유지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시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반에서 꼭 1등 한번 해보고 싶다. 평균 90점 넣고 싶다. 그러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뭐 집안도 괜찮고 불확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효과가 컸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전적 에세이가 자기계발서로 둔갑됐을 때 정말 피곤해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굉장히 이런 확실한 상황에 있었으면서 불확실성이 적었으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목표 중심적, 결과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성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거고 잘못된 겁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회 실험은 여러분 수학 결과처럼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회과학 실험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씩 그 맥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죠. 그러면은 이게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죠. 발전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삶이 행복에 더 가까워지겠죠. 왜? 내가 삶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런 거 알면은 관계도 좋아져요. 왜? 회사에서 내가 리더가 됐는데 계속 압박만 하다가 계속 압박을 고강도 압박을 장기적으로 하면은 성과가 오히려 나올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겠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그러면은 단기간 저강도 압박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섞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책을 꾸준히 읽으시죠. 인생이 안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단은 막혔죠. 상단은 열려 있는 거죠. 운이 좋으면 상단이 열려 있는 게 이제 폭발해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냥 저도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세상은 변화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티프레질하게 살 것인가, 하단은 막고 어떻게 상단은 열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해 가면서 이 구조를 설계해 가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깊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님 책들은 초강력 추천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뭐 다음에는 또 일론 머스크 얘기도 가지고 올 거고 그다음에 뭐 포레버 스트롱 얘기도 갖고 올 거고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내용도 갖고 올 겁니다. 요즘에는 소개해드릴 책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풍년입니다. 풍년. 계속 이게 로테이션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저랑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우리 더 각자만의 행복에 더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함께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